다음은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제가 이 5월달 정리 소식을 전해드릴 때는 우선은 롯데 주상복합 더 시그니엘, 그게 이제 분양 6월달에 예정이었는데 지금 조금 늦춰졌는데 제가 예상치 못했던 호반 5차가 갑자기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하고 제가 지금 갑자기 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그 일을 한 일주일 격리를 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제가 몸이 좀 허약하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못했는데 우선은 호반 5차가 분양을 했고 2단계 요쪽에 있는 요 부지죠. 요 부지 요거 AB19인가요? AB19 이게 분양을 했고 청약 경쟁률은 한 30대 후반 정도, 35대 1 정도 나왔고 A타입 84로만 단일하게 555세대 분양을 했는데 84A 같은 경우는 뭐 40, 거의 50대가 1 가까이 나왔고, 1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이제 아마 좀 많이 쏠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공포가 지나갔고, 입주도 다 끝났고, 작년에.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는 분양가 자체가 많이 폭등을 할 거다. 분양도 없을 뿐더러, 건축비가 많이 올라갔죠. 또 요번에 시멘트값 뭐 올린다 그러고 레미콘 파동하고 계속 지금 현 정부도 뭐 건설 노조니 뭐 압박을 하죠. 노조를 압박을 한다는 얘기는 노조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고 이게 비용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4억대 후반 분양가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싸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잘 분양을 했고 26년도 3월이 입주예요. 예정일이. 검단 신도시 입주 스케줄을 보면 올해 10월 달에 그 금성 예미지죠. 여기 금성 예미지 있죠. 요 부분에서 입주가 예정돼 있고 우미린2 요것도 지금 예정돼 있고 올해 내년 1월 달에는 이제 호반 1차 옆에 있는 안단테, 요즘 안단테 그 붕괴 사고로 인해서 말들도 많고 하는데 다행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거시설 쪽 아파트 쪽이 아니고 이제 주차장 쪽이어서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은 안 되지만 이것 때문에 뭐 또 공기가 늦어진다든지 또 이런 것도 좀 더 큰 문제가 생기는지를 않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호반 5차에 대한 거는 당첨자 발표가 이제 7월 4일이에요. 계약률을 봐야죠. 7월 17일서부터 20날까지 계약인데, 계약률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가. 요번에 발표 나고 나서 제가 이제 분양 공고문을 자세히 봤어요. 이제, 자세히 봤더니, 이제 요 공고문을 자세히 보면, 그걸 다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건강상 조금 안 좋아갖고 격리를 하는 바람에 지금도 이제 지금 촬영 중에도 제가 기침을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후유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분양 소식이 있고, 롯데 시그니엘 그거는 이제 6월 달에 주상복합이 발표하면서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7월 달로 연기가 됐고, 7월 달서부터 순차적으로 우리 넥스 컴플렉스 쇼핑몰 부분, 주상복합 7월이고 이러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출발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이제 금방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롯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원래는 이 넥스 컴플렉스가 작년 7월 달에 착공을 했었어야 돼요. 착공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경기가 이렇게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안 좋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PF 부분에서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죠. SK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또 CJ도 그렇고, 이렇게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MOU 체결하고 나서 언제까지 착공을 해야 되면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계약사항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작년 7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12월 달로 미뤄졌다가 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출발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만 출발하고 공사를 해도 이게 좀 뭔가 하나가 랜드마크가 쭉쭉 갖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 많이 좋아지고, 25년도 상반기에 이제 1호선
연장선이 개통이 되고 인천 1호선이긴 하지만 이건 전철이더라고요. 근데 인천 2호선은 또 두 칸밖에 안 되더라고요. 일부 김포 골드라인처럼. 이게 처음 좀 많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1호선은 계양역에 오는 걸 제가 가서 보니까는 뭐 한 5량 정도 된다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25년도 1월 달에 개통을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고 공사가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저 백일 역사도 하고 있고 우리 대방 그 푸르지오 옆에 위에 보면은 이쪽에도 지금 요렇게 공사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터널 지나갈 여기 이렇게 2단계도 하고 백이 역사도 하고 있고 백삼 역사도 하고 있고 제가 드론 촬영해 가지고 그렇게 보여드렸는데 어쨌건 그렇다. 순차적으로 지금 계속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 25년도에 법원, 검찰청, 법원이 이렇게 이제 들어올 계획에 있고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입주하는 스케줄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거래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고 건설이요. 우선은 요번 달서부터는 저번 달서부터 이제 좀 특이점이 뭐냐면 분양권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분양이 됐어요. 그래서 분양권으로 거래가 이제 없습니다. 검단 신도시도. 이제 등기, 뭐든지 다 등기하셔야 되고, 이제 복등기를 하던 뭘 하든 등기한 물건에 대해서 내가 매수를 하셔야 되죠. 실거래 그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다 분양권이 아니고 이제 그 아파트 매매예요, 매매. 금호어울림 센트럴이 한 건 됐고, 그 다음에 대방 3차, 여기 있는 거죠, 요게 이제 한 건이 됐고, 디에트르 더 힐이 이제 대방 2차죠. 여기 있는 거. 터널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이제, 한 건. 그리고 로제비앙 라포레 여기 옆에 있는 것도 한 건. 예미지가 이제 하나, 둘, 세 건. 예미지 여기 있는 거 말씀 1차. 그리고 요번에 10월 달에 입주하는 건 예미지 2차죠. 그 다음에 파라곤 보타니파크, 또 파라곤 1차죠. 여기 초등학교, 한길초등학교 위에 있는 거, 요거. 요게 이제 한 건이 됐고, 푸르지오 더 베뉴가 2건이 됐네요. 우미린 시그니처가 이번 달엔 없네요. 그리고 우미린 헬리티지, 요거 중간에 있는 거, 요게 3건이 됐고, 호반 서밋 1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건이 됐네요. 이게 지금 이제 비과세 기간이 지나서 우리 호반 1차가 7건이 됐고, 금액은 6억 중반 정도, 이렇게. 그리고 밑에 이제 당하동 쪽에는 이게 이제 원당동이고, 이게 당하동. 지금 이제 아라동이라 그래갖고 동사무소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전부 다 아라동으로 이렇게 바뀔 건데, 우선은 지금은 옛날 원당동, 이쪽은 밑에는 이제 당하동, 이렇게 돼 있고, 대성 베르일이 하나가 됐네요. 여기 대성 베르일이 요게. 디에트르 펠리체도 요거 하나가 됐고, 요거. 대방 1차. 그 다음에 모아미레도 리버파크도 하나가 됐고, 여기 대방 1차 옆에. 그 다음 한신이 있나요? 한신 볼까요? 한신 더휴가, 이것도 한신 더휴도 지금 2년이 지났죠? 한신 더휴도 두 개가 됐네요. 2개가 됐고, 여기 한신 더휴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신한 인스빌 어반 퍼스트가 하나, 둘, 3개가 됐고, 여기 신한 인스빌이. 유승 한내들이 3개가 됐습니다. 유승 한내들도 지금 이제 2년 거주가 지났죠. 파라곤 센트럴 파크가 하나가 됐고, 여기. 호반 서밋 프라임 뷰 2차, 호반 2차, 여기가 하나가 됐고. 하나 맞네요. 보통 이제 그 실거래가를 보면 대부분 이제 한두 개 정도 됐는데, 호반 이제 증가되는 게 호반이 이제 2년 차가 지나가면서 이제 그 비과세 부분이 되니까 호반 1차가 여기가 좀 많이 됐고, 그런 부분이 이제, 됐다. 금액들은 이제 작년하고는 이제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좀 높아지고 있고, 요번에 7월 달에 롯데 그 주상복합이 분양가가 좀 높을 것으로 5억대 후반, 중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나오면 이제 또, 자꾸 이렇게 분양이 있어서 분양이 잘 되고 분양가가 높아지고 이러면, 거래가들도 이제 높아집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이제 취득하려고 한들은 그런 힘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세 시장인데, 전세 시장은 조금 아직은 작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는데, 물량이 이제 없으니까 작년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올해서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상승할 정도의 심리적인 변화가 이제 전세대출 금리가 낮아졌잖아요. 주담대하고는. 그러고 있고, 지금 추세가 월세로 갔다가 다시 전세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로 되돌아오는 그런 추세. 제가 기름값 설명드렸잖아요. 2,000원까지 갔던 기름값이 경유는 1,300원대, 휘발유는 1,400원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대로 지금 다 되돌아갔습니다. 그 금리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막 등락을 반복하다가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 심리도 개선이 되고,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권력이, 그러다 보니까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보다는 배 이상이 크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뽑았다고 대통령이 정치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서 언론을 움직이는, 우리나라 언론은 다 그 공영방송 빼고는 다 개인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이 갖고 있는 언론이 무슨 그 공정한 언론을 하겠어요. 진실을 얘기하겠습니까? 요즘같이 유튜브 생기고, SNS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경쟁자가 심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 따려고 직원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기업에 밀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갈 겁니다. 앞으로도 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언론들을 안 본 지가 오래됐고, 경제 뉴스만 이제 취하고, 정치적인 거는 참고만 할 뿐이고,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를 했는데 비중은 제일 큰 것 같아요. 가장 정치적인 규제라든지 국가 규제가 제일 부동산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이런 안 좋은 시장이 파탄이 난 것도, 지금 우리는 아파트만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지, 아파트 말고 오래된 구도심 아파트라든지 오래된 아파트, 또 빌라, 상가, 오피스텔, 또 전원주택 시장까지 완전히 꽝입니다. 초토화됐어요. 초토화. 아파트만 신문에 나오잖아요. 관심이 아파트밖에 없으니까. 전원주택이니 뭐니 꽝이에요. 근데 자꾸 TV에서 뭐 인테리어, 옛날 같으면 그런 거 방송도 안 해. 자꾸 경쟁이고, 방송도 지금 채널 수가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누가 요즘에 TV 봅니까? 다 유튜브 보지. 우리 애들은 거실에 나오지도 않아요. 거실에 큰 TV를 갖다 놔도 다 조그마한 핸드폰으로 지네들 SNS 한단 말이죠. 지네들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 광고를 기업들이 그 공영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하겠어요? 안 하지. 맨날 건강식품밖에 안 나오잖아. MBC, KBS, SBS도 다 거의 다가 건강식품. 옛날에 우리가 보던 광고들이 안 나오잖아, 지금. 왜 안 나와요? 광고 효과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커머스 시장으로 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방송국, 신문사 전체 합한 광고비보다 네이버 광고 이득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자꾸 국민들은 나이 드신 분들, 이 언론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사를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믿어버리잖아.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를 안 하려고 그래. 복잡한 게 생각하면 돈인데, 그게. 남들은 안 하죠. 워런 버핏이 그러잖아요. 90%의 그 둔한 사람들 때문에 자기 같이 바보가 돈을 번다 그러잖아요. 반대로 하면 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얘기가 옆으로 빠졌는데, 하여튼 지금 상황이 좀 그렇다. 그러니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상가 너무 안 좋잖아요. 유동성이 없어. 쫙 빨아들였다면 시중에 돈이 없어요. 기준금리를 높이다 보니까. 안전한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1금융권에는 돈이 많이 몰렸는데, 밑에 이제 2금융권 저축은행이라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귀해진 거지. 다 빨아들였으니까. 어찌됐건 이런 상황이 됐는데, 조금은 이제 이 국가에서도 금리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환율이 또 낮추려고 그러니까 환율이 또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좀 굉장히 복잡 미묘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도 내려갈 거다. 왜? 작년까지 엄청나게 올라서 공포였잖아요. 등락을 거듭하다가 내려가는 쪽으로 가고, 금리는 서서히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면은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공식이잖아요. 이렇게 된 것도 왜 그래? 금리 갑자기 올리니까 이렇게 됐잖아.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그 대신 이제 순차적으로 아파트부터 공포가 와가지고 여러 군데로 뭐 전원주택까지 쭉
공포가 시간을 두고 왔지만 밤대로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고 나머지가 천천히 따라 올라오겠죠. 가격들이. 그래서 회복이 되겠죠. 기름값 회복된 것처럼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상가는 굉장히 안 좋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가 투자하지 마시라, 오피스텔 투자하지 마시라. 상가는 본인이 하는 업종을 가지고 들어가서 영업행위를 하려면은 사서 들어가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러지 않으면은 투자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싶어요. 오피스텔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는 이주자택지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백석역이라고, 여기 백석역, 요번에 그 검단신도시 3단계 쪽에서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F15, 이주자택지 그 분양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세권이고, 좀 SK 아파트 뒤편에 있는데, 좀 굉장히 좀 그나마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계속 이제 그 미달이 쉽게 얘기하면 분양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조금씩 이제 아파트 올라가면서 이쪽에 이주자택지도 매수가 생겨서 거래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반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전염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코로나 한 10일 전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주위분들이 걸렸다 그래갖고 검사를 몸이 아프고 그래서 해보니까는 이제 코로나 그 양성이 나와서 한 일주일 정도 격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침 이 부분도 좀 많이 안 나와서 약간씩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기침도 나오고 합니다. 이게 건강이라는 게 한번 제가 작년도에 암 수술을 하고 작년 말에 이제 항암 치료 받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망가지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요. 한 절반 정도가 다운, 컨디션이, 그 피지컬이 그렇게 다운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보약을 먹고 산삼을 먹고 뭐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이게 회복이 빨리 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옛날 그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 건강할 때 보약도 먹으라 그러잖아요. 건강할 때 먹은 보약이 이제, 제가 체력이 피지컬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옛날처럼 뭐 이렇게 뭐 의자를 조립한다든지 밖에 이런 거 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이렇게 좀 누워 있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서서히 뭐 한 5년 내지 10년 정도의 꾸준한 노력을 해야지 이게 좀 체력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요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실 때 건강을 지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여기 화성에 와 있지만 다행히 지금 뭐 검단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뭐 매매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든지, 작년까지는, 올해 초까지는 그런데도 매매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뭐 저는 이제 이쪽에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뭐 다 분양이 됐고 이제 해서 와서 휴양차 이렇게 와서 있으면서 여기서 검단을 많이 바라봐요. 검단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에 이제 5호선 그 막 얘기도 막 나오고 시끄러지고 뭐 우리 저기 엘리베이터 타니까 5호선 그 동참하라고 이렇게 가서 투표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집회도 한번 나오라 그러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시끄러워지면은 뭔가가 된다는 얘기거든. 또 이제 전철 1호선 연결되고 자꾸 이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현 정부가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려면은, 저희가 이게 1분기에 0.3%인가 이렇게 성장률이 나왔잖아요. 성장이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성장이 제때 동력을 상실해 버리면은 성장 부양을 해도 성장률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매일 공부하듯이 매일 밥 먹듯이 매일 성장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부분에서도 이번에 뭐 일본하고 통화 수합, 달러 수합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면이잖아요. 우선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맨날 두들겨 맞기만 했잖아요, 일본 애들한테 지금까지. 그런 상황에서 두들겨 맞은 피해자가 벌써 손을 내밀었단 말이죠. 근데 어찌됐건 일본 애들은 교활하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교활합니다. 저희 가족분들 중에도 일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딱딱 끊어요. 우리처럼 뭐 정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교활합니다. 경계를 많이 해야 돼요. 결국에는 일본이 무너지면 미국은 우리나라를 버리고 일본을 키울 겁니다. 일본은 요 사태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바랄 거예요. 제가 아는 일본은 그럴 겁니다. 우리가 왜 먼저 손 내밀었다는 그거 하나로.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뭐 자유가 있다든지 언론의 자유가 있다든지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일본은 갈라파고스잖아. 섬이잖아. 어? 국회의원도 대를 이어서 하고 뭐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뭔 발전이 있겠어요, 정치적으로. 한 정당이 있는데.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양당 체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지 시끄럽고 뭐하지만 발전이 있는 거고 힘든 거지만 그래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원래 다 이렇게 힘든 거지. 편안하게 누워서 섬에 가고 말년을 보낸다? 그 다음엔 병어죠. 외로우니까. 고독하고. 그럼 병오는 거예요. 막 살다 보고 세상에 치여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인생이 지나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뭔가가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건강 얘기하다가 또 일본 얘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바라보는 공부하는 지금까지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됐으니까 또 매일마다 미국 소식, 그 금융 소식에 대해서 매일 브리핑을 받고 요즘엔 좋잖아. 근데 뭐 포털에 들어가면 뭐 쫙 나오잖아요. 경제신문도 보고 또 뭐 한두 개만, 하나만 보는 게 신문은 대부분 다 이기적이에요. 기업이 뒤에서 광고비를 내주고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신문이라는 게. 그래서 조정을 한다. 당신의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시청하시는 분의 머리를 조정하고 그게 이제 10년, 20년이 되면 종교, 사이비 종교처럼 머리 박혀 있죠. 인처럼.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안 변하죠. 꼰대라 그러잖아, 젊은 애들이. 제가 보기에 요즘 젊은 애들 엄청 똑똑합니다. 투자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항상 힘들고 어렵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뭐 제가 번 돈 가지고 제가 씁니까? 대부분 90% 이상을 제 와이프, 우리 애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걸 몇십 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제가 23년이니까 이 결혼한 지 25년 가까이 돼가는 시간 동안.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게 내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거는 그거가 아닌가 싶어요. 말도 안 듣고 개기고 그런 우리 아들, 딸 있지만 그래도 뒤에 가서 생각하면 내 아들, 딸이거든. 내 가족이고. 맨날 들어가면 깽깽거리고 불평만 하는 마누라가 있지만 와이프가 있지만 그래 내 와이프잖아. 맨날 싸우지만 맨날 열흘에 한 번씩 이혼할 것처럼 싸우지만 그래 내 와이프잖아요. 나와서 보면 내가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살았구나 하는 성취감을 느끼는 건 내가 그만큼 25년 동안 희생을 했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그런 인생이지 않았나 싶어요. 또 하나는 우리 둘째 낳고 담배를 끊었고 술은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또 뭐 모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술을 이제 아프고 나서는 안 먹는데 어찌됐건 지금 건강은 안 좋지만 이제 열심히 또 건강을 위해서 5년, 10년을 또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꾸준하게 하는 거 대부분 다 못하잖아요. 저는 또 꾸준하게 하는 뭔가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하는 건 좀 남들보다는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게 힘들고 하지만 이게 살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를 내가 이 옆에서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암수술도 하고 뭐 항암치료도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우리 자식들, 딸내미 하나, 아들내미 하나 잘 키워놨고, 물론 다 대학생이지만, 와이프, 맨날 앵앵거리고 뭐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아프고 뭐 할 때는 내 옆에서 있어주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 검단 신도시의 그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들도 그렇고, 이제, 이 신도시, 검단 신도시가 매매가 안 되고 건수가 없다가, 아까 그 거래 건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세해갖고는 뭐 돈 안 되니까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거래해갖고 돈 벌어야 되는데 거래 건수가 없잖아. 거의 다 지금 그 관리비도 못 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 90% 정도가. 근데 이거 견디고 나면 또 좋은 게 옵니다. 세상은 경제 순환하듯이 이렇게 순환하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또 2단계 때는 좋은 소식이 될 거고, 다른 지역보다도 더 검단 신도시에 계신 분들. 제가 지금
같이 카페에 들어가 있는 한 1200분 정도 되시는 부동산 카페 모임이 있는데 전국에서 매물들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그 전국에 있는 매물들을 거의 다 이제 보죠. 올라온 것들을. 너무 안 좋아요. 부동산 시장이. 농촌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습니다. 도시보다도. 조금 견디고 나면 또 좋은 세상이 오더라고요. 여름이 돼서 벌써 이제 23년도 6월 달이 됐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만 4년째, 이제 8월이면 만 4년째 이제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방송을 하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 신도시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좀 빨리 지금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빨리 되는 그런 인프라가 많이 이제 빨리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도. 그래서 우선은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여기만 이렇게 됐다 그러면 검단 신도시의 문제가 되지. 근데 이제 나라 전체가 이렇게 된, 전 세계가 앞으로는 이제 부양 쪽으로는 그 기업 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런 SOC 인프라 이런 쪽으로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좀 크게 회사들이 생각하는 거, 기업들이 생각하는 거, 국가가 생각하는 이런 쪽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절반 한 2시간 정도는 경제 신문, 또 경제 뉴스, 또 우리 화성이나 인천에 대한 뉴스, 또 아침마다 이제 그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뉴스, 이런 거를 계속 매일 들어요. 벌써 한 5년 가까이를, 신문은 뭐 한 30년 이상을 보았고, 중학교 3학년 때서부터 봤으니까. 근데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책도 많이 읽었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공부하는 게 사실은 고통이에요. 근데 이제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못하죠. 자기 직업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틈틈이 내서 많이 투자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100살 때, 또 110살 때는 내 인생이 어떻게 살까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런 공부가 그때 가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내시고요. 건강하십시오. 23년도 6월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